네, 오늘 코스피가 2000선을 회복하며 출발을 알렸는데요. 상승폭이 점차 축소되면서 2000선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기관 매도하고 있고 장중에 잠깐 또 코스피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었습니다. 금통이 옵션 만기 앞두고 있는 날인데요. 자, 그렇다면 전문가들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 8인의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수창 전문가입니다. 옵션 프리배기 구간의 하루 박스 성격. 그리고 서정훈 전문가, 외국인 매수세 반등 기대, 개별 종목장의 연속. 한교수 전문가, 우상과 바구니 모두 준비할 시점이다. 김형용 전문가, 코스닥 시장의 선순환 장세다. 강재현 전문가입니다. 만기 관망세와 순환 조정 마무리 국면. 김대복 전문가, 엔화 약세 둔화에 주목하자 자동차의 반등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산 전문가, 21선의 지지 테스트 추세는 만기일이 지나야. 유성지 전문가, 2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네, 어제는 코스피가 쉬는 동안 코스닥에 집중하자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만기를 남겨두고 관망세가 좀 돋보이는 가운데 그 안에서 종목을 어떤 것을 잡아야 되는지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의 투자 전략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김대복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엔화 약세가 좀 둔화되고 있다는데 중점을 두셨네요. 자동차의 반등 예상하고 계시는데요. 자동차 지금 좀 매수할 시점이라고 보시는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지수가 이제 2041을 찍고 나서 5일 연속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초에 상승 갭을 모두 메우는 어떤 시장 흐름이 나왔지만 시장은 아직까지 중기적인 어떤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특히 이제 최근 3일 동안의 엔화의 어떤 약세 흐름을 주목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어떤 차트를 보시면 엔화가 이제 88엔에서 연속적으로 3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급격히 밀었다가 하락폭을 약간 줄여주는 어떤 이런 약세 흐름이 다시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88.4엔에서 87.2엔 이하로 들어왔다는 것은 역시 기술적으로 그동안에 조금 이제 눌렸던 자동차주들의 어떤 반발 매수가 일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만 이제 오늘 시장 흐름도 보면 외국인들은 현물 시장에서 매수를 하지만 자동차 부분 운상비는 매도하고 있고 국내 기관은 현물 시장에서 매도하지만 자동차 부분은 매수해서 자동차 부분의 상승을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어떤 이런 분위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는 가격적인 어떤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자리니까 자동차 중심의 매수를 그냥 지금 진행하셔도 그건 무방하겠다 이렇게 보겠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현재 시장 흐름이 단기 추세를 확장하는 어떤 이런 시장 흐름이 연속적으로 지속되는 어떤 자리이기 때문에 코스닥의 시장 흐름은 추가적으로 위로의 어떤 변화가 나올 수가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는데 위로 올라가면 213 영역 이 자리는 단기적으로 저항 영역이고 아래로 내리면 지금은 513 영역 저항 영역이고 아래로 미루면 509 라인에서는 여전히 저점 매수하는 것이 좋은데 코스닥은 빠르게 순환하는 어떤 이런 자리인데 코스닥을 현재 주도하고 있는 것은 모바일의 컨텐츠 쪽에서 지금 그 소액 결제 관련주들, KG 모빌리언스를 비롯한 소액 결제 관련주들과 아무래도 장비 업체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역시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이나 모바일 컨텐츠 쪽의 시장 흐름이 제대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저점에서 매수하는데 코스피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어떤 반등을 노리는 어떤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주 가운데 어떤 종목 잡아볼까요? 지금은 이제 현대자동차는 이틀 동안 하방 경직성을 보이면서 반전했고 오히려 모비스는 연속적으로 빠졌으니까 오늘의 포커스는 현대 모비스가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였고요. 현대 모비스는 추격 매매는 크게 부담은 없는 자리이겠지만 26만 8천 원 미만이라면 분할 매수해서 이 종목은 29만 5천 원까지는 홀드하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대 모비스 29만 5천 원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유가증권 코스피는 2020선까지 그리고 코스닥은 513선까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복 전문가의 전략을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으로 한교수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교수입니다. 네, 우상과 바구니 모두 준비하자라고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만기 앞둔 변동성을 좀 예상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만기를 예상한 또 만기 변동성을 예상한 그런 멘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론적으로는 일단 옵션 만기를 앞둔 상태고 차익거래 물량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물에 대비한 우산은 어느 정도 준비를 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옵션 만기라고 해서 또 무조건적으로 차익거래 물량이 많다라고 해가지고 프로그램 물량이 쏟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우리가 우산을 쓸 것인지 아니면 바구니로 담을 것인지는 내일 정도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현 선물 간의 베이시스가 1.65포인트 기록하면서 어제 종가보다도 베이시스가 좀 더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어서 아직까지는 프로그램 매물이 그렇게 많이 쏟아지고 있는 형태는 아닙니다. 보통 만기일 전에 이렇게 이제 그 프로그램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단기에도 그렇게 큰 충격이 없다라는 것과 그리고 미국에서 알코아가 미국 증시가 마감된 후에 실적이 양호하게 발표된 측면을 감안할 때 펀더멘탈이 좋은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선물 매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옵션 선물 시장에서의 주문 실수로 인한 매물들은 어느 정도 다 청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선물 시장에 충격은 없을 거로 보고 있어서 오히려 옵션 만기를 중심으로 한 어떤 그 시장의 어떤 반등 가능성도 조금 열어놓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기관들의 매수가 좀 강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소 시장의 대형주들에 대한 접근 전략은 전반적인 장세 흐름을 한 번 더 지켜보고 그리고 접근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이론상으로 아시로 옵션 만기가 대기하고 있고 차익거래 물량이 많기 때문에 지수하고 무관한 그런 어떤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먼저 대응을 하시고 그리고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4분기 실적과 그리고 내년 이후에 실적 호전이 연출될 수 있는 종목 쪽으로 접근하는 이런 전략을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변동성을 대비해서 코스닥에 괜찮은 종목들 걸러내고 그 다음에 또 하락의 기회를 또 유가증권 시장의 대형주 담을 만한 그런 기회를 포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 좀 보고 계세요? 일단은 지금 이제 코스닥 종목군들과 거래소 시장의 중소형주들이 이제 개별적인 반등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코스닥 종목들도 실적주를 중심으로 이제 기대는 해보셔도 되겠습니다만, 코스닥 시장이 그동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코스닥 종목들은,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중소형주들 중에서는 거래소 시장 종목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 카본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방송을 통해서도 한번 언급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종목도 이제 거래소 종목이긴 아닙니다만 실적과 수급을 바탕으로 개별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런 한국카본 같은 종목에 대한 관심들은 아직은 좀 더 이어가시는 게 좋겠고, 거래소 시장은 지금 현재 경기 민감주와 IT 그리고 금융주 모두가 주가름 자체가 견조한 모습인데요. 경기 민감주 쪽은 아직은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은 아직은 크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기 민감주는 실적이 발표가 된 후부터 좀 관심을 갖는 게 좋겠고, IT주들이 지금 실적이 아직은 제가 보기엔 덜 반영이 된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과 일전자 같은 종목들은 좀 답답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이제 그 4분기 실적보다는 1분기 실적 이후 올해 2013년 이후에 실적 전망까지도 감안한다고 한다면은 아직은 그런 후발 IT에 대한 관심들은 좀 더 이어가셔도 전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관점에서는 화분 같은 중소형주들 그리고 중기 관점에서는 IT 종목을 중심으로 조금씩 관심을 갖는 이런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계수 전문가의 전략도 들어봤습니다. 중소형주 가운데선 단기적으로 한국카본 같은 종목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실적이 좋은 IT주에 집중해보자라는 전략이었네요. 두 분의 투자 전략 확인해봤습니다. 투자 전략 나우였습니다.